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1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요즘 시장의 미션은 잃지 않는 매매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술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목표죠. 네, 최상의 난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이런 약세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법에 대한 연구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확실한 나만의 투자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거에서 다시 한번 내 매매를 좀 성찰하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지치고 오늘도 힘드실 겁니다. 또 여지없이 밀리는 지수 보면서 내 포트에 들어있는 파란불 종목들 보면서 막막한 심정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답을 찾아 헤매고 계신 여러분들께 오늘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강재현 운용역 그리고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두 분께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오늘 참여 많이 해주세요. 전화 게시판, 채팅창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실 분들은 서울전화 325-8200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채팅창하고 게시판은 경로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오늘 두 분에게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주실 예정이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진단쇼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소통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실전이 어서 오세요. 초에이스H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아직 점심 식사들을 조금 더 하고 계신지, 네, 아직 인사 좀 덜 나눠주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나비님도 어제 제가 종목 도와드렸죠? 네, 나비님 함께하고 계시고, 대부성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우리 증시만 외톨이인 듯 합니다. Y라 묻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요것도 제가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들과 함께 왜 우리 시장은 이렇게 유독 못 가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면서 종목까지 함께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신저가 종목들을 속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낙폭과대주를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도 많이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과거에 1997 IMF 때도 그랬고요. 2008년도 미국이 금융위기에 왔을 때, 은행이 망했을 때 세계가 미국이 망했다고 그래서 시장이 폭락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한 10년 내외에 주로 이렇게 지수도 30% 정도 내외, 그다음 종목마다 좋은 종목도 반타작적 50%씩 이렇게 기본 빠지는 그런 장세들이 한 번씩 옵니다. 근데 지나고 났을 때 보면, 그때가 가장 큰 기회였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100년 전의 투자 심리나 현재 투자 심리나 돈에 대한 심리는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로 이렇게 역발상이나 많이 빠진 장, 정말 힘든 장이더라도 어떤 기업을 믿고 이렇게 보유하시라 그래도 사실은 계좌가 보이는 그 평가손을 보면서 빨리 언제 회복될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이 나가서 결국은 손절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손절을 하게 되면 마음은 편해지지만 내 주머니에서 내 주식 계좌에 돈이 빠져나간 거죠. 그럼 그걸 다시 내가 걷어들이려면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에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어떤 이슈 하나로 해외적인 이슈라든지 이슈 하나로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은 펀더멘털에서
실적이 나빠질 거다. 지금이 너무 고평가다. 그렇게 해서 빠지는 것보다는 투자 심리에 의해서 심리가 불안해서 비관주의적인 마인드가 내 투자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빠질 거라면 온통 더 빠지면 어쩌지? 지금 내 계좌 한 종목이 30% 40% 손해 났는데 더 빠지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10% 20%더 빠지면 이렇게 빠질 줄 알아서 만약에 최고 위에서 먹어서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와서 후행적으로 해봤자 그것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현재 단계 지수라든지 종목의 대다수 종목은 부실주까지 포함해서도 조금만 반등장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됩니다. 시간을 좀 길게 하반기나 내년 한 1년 정도만 본다면 당연히 오히려 지금이 엄청 기회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스태그플레이션 시장이 계속 좀 경쟁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많이 빠졌을 땐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또다시 회복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손절이랑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 손절보다는 만약에 손절을 했다면 현금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현금이 가장 위험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손해는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더 빠졌을 때 많이 빠졌을 때 바닥에서 내가 그걸 산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미래의 주가를 내가 다 한다는 거죠. 예측해서 하면 사실은 현금이라는 건 필요 없죠. 예측할 수 있다면 돈이 없어서 계속 아쉬운 거죠.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했다가 그대로 있으시고 손절도 이미 단계를 넘었고 그 다음에 손절했다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하반기 아니 내년에도 전해에도 우상향하는 앞으로 3년 뒤에도 실적이 우상향하는 주식이 있다면 그걸 지금이라도 사놔야 되는 거죠. 내려가도 평가손이라도 나중에 목표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의 실적이 보장돼서 내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담보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돈은 회수는 본전 당연하죠. 이익금까지 이자까지. 지금 엄청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식으로 갖고 있으라 100% 그게 훨씬 잘하는 투자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관 심리를 한치 의심도 하지 않는 비관주의로 그런 긍정주의로 바꿔야 되고 비관주의는 자신을 실패로 몰아가는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늘 갖고 시장에 응하는 게 지금 최고의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현금이 가장 위험하다. 인상적인 멘트를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지금은 이게 확 와닿지 않아도 이제 훗날에는 이게 정말 기회의 장이었다라는 거를 깨달으실 거라고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너무 뒤늦기 때문에 지금 투매에 동참할 타이밍 아니라고 하고요. 비관론자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이 기회의 장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현금 100% 몰입하셔가지고 연구 계속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현금이 잘못된 곳으로 혹시 들어가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때 또 이제 AS 받아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바로 저희 진단쇼 찾아오시면 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종목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세요. 첫 번째 종목은 고려 아연 가보겠습니다.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 요즘에 채택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고려 아연 매수가가 491,000 원이세요. 비중은 10%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그리고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경기 민감주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526,000원 현재가 잡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의 뷰가 지금 굉장히 명확하시잖아요. 이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어느 정도에서 목표 수익을 잡으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최병훈 전문가님 톱스해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투자 의견,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 전략에서는 지금은 손절이 아니다.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왜 고려아연이 이렇게 좋은데 수익도 나는데 전략 매도일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도
뭐 10%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좀 시간이 걸릴 걸 봅니다. 이 제린업도 있고 뭐 동목사업도 여러 가지 신사업들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원자재가 올라간 데서 수혜를 받아서 결국은 실적은 잘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뭐 논하다가 이제 딱 길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올해 내년 정도 지나면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잡힐 걸로 보입니다. 공급 차질이라는 것은. 그럼 내년엔 실적이 증가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2023년도 컨센서스에는 매출액이 마이너스 1.5% 줄고요. 영업이익은 2% 줄입니다. 그럼 올해 최고가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8천억대 1조 2천억 같잖아요. 50% 늘었잖아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50% 오르겠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 한 10조 정도 되는데요. 올랐죠. 2020년 고가입니다. 고가예요. 만약 장이 좋아지면 이걸 살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아이템 많이 빠지면서 사는 것부터 빠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파셔야 되는 거죠. 어디서? 여기서는 최고점 못 팔아도 매도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5, 6월 달이었죠. 좀 더 내가 선행적으로 했다면 4월부터는 2분기 때 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성수기 계절적인데 여러분 2분기가 실적이 잘 나와요. 그죠? 3분기는 뭐 근데 크게 증가는 안 될 걸로 보여요. 그럼 2분기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60만 대. 그리고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렇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보면 60만, 66만, 60만 대 막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났을 때 목표가를 시연해 버렸잖아요. 60만 원대.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그거 믿는다면 그럼 지금도 66만 시연하고 내려오는 것은 팔아먹었다는 것처럼 시연하면 그다음부터는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죠? 매도, 이제, 여기서 주봉상으로도 매도가 됐고,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월봉상으로도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이템 다른 걸로 수익이 안 나니까 오히려 이거 괜찮았다고 쓰신 거 지금 이렇게 좀 내려왔으니 20% 내려 들어가면 또 물린 그 종목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을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수익권이니까 좀 여유 있게 저희 최병 전문가님의 전략 액션에 옮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현금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멘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저랑 같이 느끼신 것 같아요. 테리님께서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이 위험하긴 하죠. 라면서 좀 동의의 표현해 주셨고요. 리JH님께서는 처음 들으셨대요. 현금이 가장 위험하다고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런데 왠지 또 든든해요. 라고 웃음 표시 남겨주셨는데 선택에 달려 있겠습니다. 많은 자신감 있게 지금 현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향후를 도모하는 그런 게 최병훈 전문가님이 저희 비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매매에도 적용을 시켜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같이 드네요. 다음 종목은 저희 농심 한번 보겠습니다. AYMAE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신데요. 농심을 오늘 오리온하고 비교가 많이 되셔가지고 속상하신 것 같아요. 오리온은 잘 가는데 농심 문의 주셨거든요. 매수가 29만원, 비중 10%입니다. 농심은 어떤가요? 이렇게 좀 짤막하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27만원 정도 농심 현재가 잡히고 있는 상태에 저희 수석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농심 최근에 보면은 이렇다하게 거래도 실리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 거의 신저가 부근에서 헤매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오리온과 비교가 되는 이유도 좀 궁금하신 것 같고 농심 굉장히 답답한 모양새인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오리온은 실적이 크게 증가됐을 거고요. 농심은 이제 사실 이쪽 식품계는 MS 즉 시장 점유율이 딱딱딱딱 분배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어떤 신상품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점유율을 뺏어온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진출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든지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항상 증가율이 매출액 보시면 코로나 때 한 12% 늘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안 늘고 올해 조금 는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4%에서 5%
올해는 8%.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줄었다가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지금 1,200억. 그러면 2020년도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늘었죠. 집콕하면서 많이 소비하고.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때 많이 늘었으니까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 오히려 피해주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 많이 갔던 그런 주식들이 지금 끝없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보시면 2020년도 6월달까지 여름까지 쭉 올랐다가 그다음 못 가죠. 그래서 또 특별한 어떤 해외 시장에 잘 팔려서 코로나의 어떤 특수 상황, 그 이후는 주식을 식품주라 이런 것은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식품주를 하면서 여기서 박스권만 먹으면 얼마야. 그래서 한 29만에서 33만이 한 10% 정도 내외 먹으면 아주 짭짤해서 10% 먹고 나오고 또 한 10% 비중 사서 또 다른 거 먹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게 바로 우물안 투자다. 우물안 개구리식 투자. 아무리 우물안 개구리는 바깥 세상이 나가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요. 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회사가 어떤 새로운 회사로 아니면 성장을 달박한 큰 기업, 큰 외형이 성장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점유한 그 점유율 안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종목들입니다. 손해는 갖고 있으면 손해는 별로 안 나요. 근데 이익도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주식 투자는 10%, 20%, 30% 먹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인생 역전을 위해서 최소한 들어가면 그 종목 100% 이상 갈 주식을 찾아라. 3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100%를 가서 팔고 나오라. 이상 가서. 그러면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투자와 여기에 반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스권이 하단에 왔잖아요. 그럼 실전 올해는 괜찮으니까 크게 전가는 안 되더라도 또 박스권까지 옵니다. 어느 정도 한 30만 원 초반. 그럼 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마 보면 이번 장에서 한 23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장이 반등해서 반등장 온다. 그래도 이 종목은 반등에 약합니다. 따로 움직이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피신주처럼 그런 거죠. 피신을 했는데 더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반등 시 좀 파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 건데요. 29만 원 샀기 때문에 29만 원까지는 좀 기다리면 갈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목표가는 29만 5천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비중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크게 보고 박스급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본 박스급 훅 내려가면 다시 23만 원 가면 10% 더 사시면 돼요. 아니면 20% 더 사든지 30% 사도 그 가격대는 안전하니까. 그럼 안전한 30% 사도 올라와서 본전에서 조금 묵고 나와서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 시 29만 5천 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소폭의 매수가 위에서 반등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지금 인생정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잖아요. 조금 더 화끈하게, 강하게, 충분하게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한번 이동을 환승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멘트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 장착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마그마님께서는 제일 위험한 거는 손가락이죠라고 얘기해 주셨고 예술이 많이 부족한 내 손 하면서 JH리님께서 또 답글 남겨주셨는데 요 기술을 조금 더 보태주실, 도움 보태주실 전문가님들의 멘트가 참고가 된다면 덜 위험한 손가락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자신감 업그레이드 하면서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325-8200번 연락 주시면 바로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 강재훈 의원님과 연결 가능하세요. 전화 온 거 하나 받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종목 오늘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노점 비전이요. 네.
73,918원에 아. 60%요. 7만 원대 진입하셨어요? 네네. 연초신가요? 그럼 연초 정도 들어가셨어요? 아니, 작년 추석 정도에. 작년 해가지고. 추석. 예. 네. 그럼 그때- 수익권도 있으셨네요. 작년 추석에 들어가셨으면. 추석에 좀 하고 나오고 또 들어가서 그래요. 또 들어가셨어요? 네네. 그때는 수익을 한번 보시고 익전하시고 지금 이번에 다시 도전하신 거죠? 네네. 네. 근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3만 원도 위태롭네요. 오늘 보니까. 그러게요. 어떡해요. 이거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대응 지금 막막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할 여력이 있으세요? 지금 비중이 몇 네. %라고 하셨죠, 시장님? 그죠? 60%. 60% 더 사시면 너무 부담되실 것 같은데, 그쵸?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으신 거세요? 그러면은 뭐 더 사서 단가를 낮추고 싶다? 시간도 투자 가능하다? 이런 관점이세요? 네, 단기, 장기, 중기 다 괜찮다 해서 좀 많이 담아가지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단 조금 냉정하게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좀 결정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신저가가 오늘 다시 나와가지고 3150원에서 저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오늘 별다른 또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다 나온 건지 아닌지도 모르실 것 같고 많이 불안하신 상태신 것 같은데 더 사는 거 동의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맞나요? 네. 잘못 사셨습니다. 지금도 아직 적정 주가보다 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비중을 계속 많이 늘리는 것은 이게 바로 분석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뭔가 산업이 증가될 때 장기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시장 더 이상 뭐 새롭게 산업이 발전해서 내가 더 점유율을 더 늘리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까지 딱 갔거든요. 그럼 가기 전에 고가 한 그런 시장이 1, 2년 뒤에 온다면 미리 내가 분석해서 1, 2년 전에 시세를 보면서 고가에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만 그냥 TV가 보고 막연하게 주식을 하고 좋다 전문가들이 그러면 그냥 막연히 사서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더 좋은 비전은 ERP 프로그램 솔루션, 회계 관련된 솔루션뿐만 아니라 각종 전 세금 계산서 관련된 입력하면 자동으로 쫙 내는 어떤 프로그램.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회계 세무 회계사들이나 이런 데 쓰면서 그리고 다양한 또 그쪽 분야에 좀 발전돼서 새로운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가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세무사 할 때 세무사한테 기장이라는 거 맡길 때 직접 해서 이렇게 찾아가 하면 비쌌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ERP 프로그램 자동으로 거의 다 돼서 세금 계산다 이렇게 아니면 기장하게 입력만 하면 다다다닥 거의 다 결론까지 결산까지 거의 다 되는 정도의 아주 발전. 그런데 이게 시장이 거의 다 점에 있습니다. 즉 성숙기 시장까지 간 거죠. 성숙기 시장이 갔다면 주가는 그 전에 고점을 찍어요. 성숙기 가기 전에. 자, 그래서 이 주식이 37배 올라갔습니다. 2014년도 6천원부터 이것만 해도 20배 올라갔죠. 주식이 보세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20년도 전까지 19년도까지 이렇게 6만 대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 시대 이제 디지털 온라인 시대가 계속 코로나 더 강화되니까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잖아요. 그 전부터 올라갔다가 그 얘기는 그 전부터 이제 실적이 계속 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워낙 새로운 시대가 바뀔 때 흐름을 빨리 타서 된 거예요. 그래서 30배 올라갔습니다. 자, 30배 아무리 올라가도 주가는 항상 적정 주가라는 건 평가해보면 나오죠. 이게 4조까지 갔습니다. 시가총액이 13만 대 4조 정도, 3,4조 정도, 지금 9천억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컨센서스 보면 가장 잘 나올 때가 그 전에 18년도 그 이후에도 보면 767억이고요. 그 다음 줄었다가 내년에 700억대. 그러면
시가총액 4조니까 60배 정도 갔죠. 영업이익 50배, 60배. 영업이익의 소형사들이 50배에서 80배 가면 전부 다 고가예요. 그러고 나서 산업이 끝나면 완전히 주가는 끝없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해 7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돼요. 2년 뒤에 800억대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정도 되니까 9천억이니까 지금도 13배 정도 되잖아요. 시장이 10배 정도 되는데 시장보다 고평돼요. 그런데 이익이 늘지 않잖아요. 전혀. 매출도 안 늘어요. 2020년까지 성장하고 그 다음 성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년도나 20년도 팔아야 먹어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 몇천 원에 샀더라도 10만 원, 10배, 20배 먹고도 미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장기 투자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차트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차트를 공부하든지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공부하고 반등시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내려오니까 7만 원대 물 타고 계속 타서 지금도 더 살수면 장기로 가면 좋을까요? 이미 다 반영됐고요. 지금도 장이 뭐 이렇게 계속 빠지는 곳 있지만 적정 주가는 잘 봐야 5만 원대예요. 5만 원. 근데 지금 현재는 저는 올해 예상 실적 내년까지는 지금도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좀 장기로 계속 가서 난 손절하기 싫다 그러면 다시 한 4만 5천 원도 가면 비중을 너무 많아요. 비중을 절반으로 줄여서 그걸로 다른 종목을 앞으로는 장기 하고 싶은 종목을 그런 걸 가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잘못하셨지만 워낙 고가에 사셔서 반등하더라도 손절이 되겠네요. 그래도 그때는 4만 5천 정도 가면 절반은 좀 팔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뭐 들고 있어야 되죠. 이익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나오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시청자님 일단은 손실을 다 복구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너무 또 힘든 길이 될 거라고 좀 봐주시면서 그 전에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좀 남겨주셨는데 들으니까 좀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지 어떠세요? 네, 그렇게 네. 너무 높이 잡으신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지금도 결코 이게 싼 밸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4만 5천 원대에서는 꼭 비중 줄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마음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할 또 손실분을 다른 종목에서 꼭 많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비중까지 진단 봐드리면서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비실비실 될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한 줄 평을 자신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독에 밑이 빠지니까 아래로 물이 줄줄 샌다라고 평가를 저희 A급 KTJ님께서는 해주셨고 공부 중입니다 님께서는 더 비관적이신데요. 하락 아직 시작도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가계부채 터지면은 아이고 더 심각해질 거라는 시장을 좀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대박천국 쪽박지옥님께서도 우리만 특별히 이렇게 주먹으로 떼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WHJ님께서는 반대 매물 때문이 아닐까요? 반대 매매 요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더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또 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유독 우리 시장이 약한 이유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밑이 빠진 독인지 강재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등 없이 지금 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관론자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일단 FOMC라는 고비를 저희가 또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관전 포인트 뭘 봐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는 시장이 더 어려워질지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지 향후 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연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세게 올린다 해봤자 실제로는 뭐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시장 자체가 연준에서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이번 6월달 바로 내일이죠. 내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미 금리 자체도 고가를 넘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 역시도 고가를 넘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준의 신뢰도 문제인데 앞전에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한 두세 차례 정도의 50bp 인상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베이비 스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발표할 때 바로 75bp로 바꿔버린다 되면은 오히려 연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준에서 기존에 얘기했었던 50bp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물가지수가 상당히 더 강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본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온다면은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먼저 크게 반영했던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증시가 단기간에 급락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드는데 만약 75bp를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반영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5bp냐, 50bp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75bp가 지금 예상치 많아졌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발 보도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뉴욕장도 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예상은 하고 있지만 닥치면은 그때 또 후폭풍 조금 있을 거라고 보시네요. 네,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 내일장에 또 반응 보면서 치밀하게 그 이후의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단께님께서는 그지도에서 점심 먹을 일이 없어서 일찍 출석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어떡해요. 그 점심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약소하게라도 네 점심 꼭꼭 네 서단께님 출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가슴이 아프네요. 거지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빨리 또 부자 될 수 있는 종목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캡틴 플레이님께서도 시장에 보약한제 해드려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보약한제 지어가지고 힘낼 수 있다면 저희가 힘 다 합쳐가지고 정말 보약한제를 먹이고 싶긴 한데 해결책이 곧 보이지 않을까요? 네, 조금 더 저희 긍정적인 마인드 장착하고 함께 또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후성 갈게요. 후성은 저희 스윗 큐피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세요. 매수가가 2134원, 25%신데 2750원 현재가 잡히거든요. 약간의 약수익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속상하신 게 지난번 고점대 왜 팔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후회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거는 내가 지금 그때 팔지 않았던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의 매도 기회가 있을까? 네, 요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후성 괜찮았죠. 네, 플레이 좋았다가 시장 영향 아무래도 받게 되면서 신고점 5월 말에 나왔습니다. 대비로는 한 24% 정도 눌림목이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현격하게 지금 나쁜 종목이다.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고점에 다시 한번 팔 기회 있을까요, 온 의원님?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고가를 한번 만들고 거래량도 증가가 꽤나 많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선 뭐 후세에 대한 기업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물이 현재는 여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성이 지금 현재 뭐 실적이라든지 전망 자체가 나쁘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면 최근 들어서의 하락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되는데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의 매물이 지금 워낙에 크게 쌓인 상태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비중이 좀 있긴 하신데 아깝다 하더라도 한 22,000원 전후 그 라인대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전개가 된다 할 경우가 반등 이후에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밟고 움직이는다. 이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맞고 떨어지거나 그리고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추가 하락폭이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박스권의 중간 마디 살짝 아래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마디를 올라타는 과정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고가에서 오파신 거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가격대를 남겨주셨으면 조금 더 저희가 잘 도와드렸을 것 같은데 적정가에서 일단은 매도 기회 한번 잡아보시면 네 어떨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전화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종목 어떤 거 오늘 봐드릴까요? SK 바이오팜이요. 바이오팜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 얼마세요? 너무 높이 잡은 것 같아요. 13만 원 잡았는데. 비중 얼마 담으셨어요?
13만 원이요. 13만 원에 비중은 몇 %세요, 수영자님? 20%요. 아, 20%. 13만 원대면 한참 되셨죠, 들어가신 지가? 네, 네. 지금 한참 됐는데 네. 이게 적정 주가가 네. 한 어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지금 고평가인지 네. 너무 높이 잡은 건지 너무 궁금해 전화드렸어요. 거의 고가 부근에 들어가셨네요, 수영자님. 거의 고가 부분이에요? 13만 7,500원이 신고가인데 지금 13만 원 매수가라고 하셨죠. 네.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들고 계시면서 손절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수영자님? 고민해 보셨어요? 네. 자꾸 줄줄줄 흐르니까 네.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갖고 더 못 파시겠죠. 더 밀리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게 예. 점점 더 내려가가지고 지금 그러네요. 오늘 신저가 나서. 손절하려니까 네. 거의 반토막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가격대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저희 강재영 운용경님께 저희가 하나하나 좀 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지요, 송자님. 네. 딱 봐도 너무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뭐 신저가 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전에도 안 좋았어요. 네, 시장 괜찮았을 때도 많이 빠졌던 낙폭가 대주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또 한 번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걸까요? 운용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시장 성향 자체가 이 고평가 성장주에 대해서 좀 박해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전간에 시장에서 적정 주가란 부분도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는 이제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27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고가 대비해서는 뭐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이상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도 작년 중순 정도의 고가 라인이죠. 그러니까 그 라인대이신 건데 지금 올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사실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수출에 따른 로열티를 받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작년까지는 이익이 계속 나타났다고 보이지만 이제 올해와 내년에는 지금 현재 뭐 로열티를 받는 약품 자체가 추가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와 내년에 적자란 부분은 다 알고는 있고 이미 반영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가 되지만 시장에서 사양 자체가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시장도 불안하고 하는데 성장주라든지 실적을 못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뭐 손절한다 이거는 하실 생각도 없으실 거고 이거 자체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건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밸류적인 부분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저점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면서 밸류 자체 아직까지도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가 저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에서의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됐을 때는 낙폭 가대했다는 반등 정도 우선 그 부분이 가능하다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빠진다 생각을 하면 한 6만 7천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우선은 8만 1,000원? 8만 1,000원에서 8만 2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의 흐름 자체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연결된다면 추가적인 위쪽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대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추가나 이런 쪽을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온다 했을 때 8만 2천 원 정도 라인 때 거기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해 보고 그 부분이 잘 나온다 될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초 반등폭까지 했을 때는 한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 거기까지는 잘하면 나오지 않을까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반등 라인을 조금 나오긴 했는데 2차는 확실하진 않고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보셔야 된다고 하세요, 송자님. 아니요, 이 회사는 좀 괜찮은 회사인가요? 그것도 알고 싶은데. 그거 조금 펀더멘털적인 부분 살펴주시겠어요? 일단 거기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들고 가신 입장 불안하신 것 같아요, 운용원님. 회사 자체에 대한 판단 물어보셨네요. 네. 회사 자체에 대한. 네. 괜찮은 회사는 맞나요?라는 질문 남겨주셔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 기술 수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실제로 기술 수출을 했어야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앞전에 상장할 때 부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기술력 당연히 있는 거죠. 저는 기술력은 있고 이제 기댈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장의 영향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상에 지금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여건에 맞게 또 반등 목표가를 조금 조절해 주셨어요. 1차는 8만 원 초반대, 그 이후에는 뭐 최대 10만 원까지 놓을 때 회복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시장에 어떤 받쳐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응 잘하십시오. SK바이오파 봐드렸고요. 다음 저희 한미반도체 좀 도와드릴까요? 한미반도체도 뭐 어제 신저가 내고서는 거의 뭐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가가 다행히 높지가 않으세요. 저희 은결님께서 잡으신 가격이 13,900원이시고 20% 가지고 계신데 2분기 실적 좋게 보고 있고 HPSB 상장 이슈도 있고 해서 용기 내서 매수했습니다. 근래에 들어가신 것 같군요. 잘 선택하신 게 맞는지에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2만 원대까지 초반대까지 신고점이 나왔던 주식인데 반도체주가 워낙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운용화님. 지금 현재 진입하신 거는 적게 들어가신 게 맞을까요? 그 소부장 관련해서 뭐 자꾸 이제 말씀 좀 드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소부장 쪽에서가 강세에 뜨려면 우선 전방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뭐 파운드리라든지 뭐 그 외적인 디램이라든지 이쪽 자체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쪽에 대한 전망이 하반기도 별로 안 좋다까지 현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반도체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가 이제 받쳐주는 흐름, 그러니까 바닥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점을 깨면서 앞전에 이제 2020년도죠. 그때 이제 박스를 만들었던 상단 자리, 여기 자리대에 현재 들어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우선 바닥이 나와줘야 소부장 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야 뭐 파운드리 쪽에서 좋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비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의 그 밸류라든지 이런 걸 비할 때는 좀 비싸다 정도 현재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차익실이 좀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하단 자리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살짝 내려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하단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수가 추가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 가격대는 반등할 수 있는 과정을 주는데 결국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대를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이 가격대를 지켜진다 되면은 우선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기 반등폭이 추가로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여기까지 열린다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 라인대를 맞고 바로 또 떨어진다 될 때는 추가적인 하락폭이 좀 더 열린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저점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는데 13,900이라는 자리대를 어떤 식으로 회복하냐. 그러니까 회복할 때 지수 자체가 받쳐지고 삼성전자가 저점이 찍혔다라는 인식이 붙으면서 올라간다 될 때는 단기적 목표를 15,000에서 16,000원. 그렇지 않고 시장 자체가 반등 자체 약하다. 이렇게 되면서 움직인다 했을 때는 매수가 전후에서 우선은 비중 축소하거나 나오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택지 남겨주셨는데 잘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온 것도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시장이 많이 어렵네요. 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종목 가지고 오신 거 얘기해 주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네. 10%를 샀는데요. 예. 추가 매수를 더 해서 들고 가야 되는 건지 매도가, 매수가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요. 61,000원이면은 근래 잡으신 게 맞으시죠? 네. 네. 근데 더 비중을 넣는다라는 거는 어떤 판단하세요? 더 넣겠다라는 생각은 어떤 생각 때문이실까요?
우리나라 반등장이 온다 해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가 못 움직이면 또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조금 사신 것 같아서 더 사시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사고 때문에. 싶은 종목이었었거든요, 실은. 아, 근데 그래서 하도 지금- 부정적인 저기가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저점이다 생각해서 들어가신 건데 더 비중 넣어도 될지. 예, 저점이 조금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소견도 있긴 하지만은 예. 거기서는 우리가 못 잡잖아. 그러게 오만전자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팔고 싶은 가격은 어느 정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67,000원 정도면은 네. 매도 시점이 되지 않나. 단기로. 알겠습니다. 명확하시네요. 계획을 이해를 하셔도 될지 한번 운용원님의 판단 들어보시고 조금 더 결정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성자님. 네. 네, 더 사서 67,000원까지 볼 수 있을까요? 운용원님 바로 토스해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뭐 현재 구간 자체가 뭐 사도 충분한 가격이죠, 사실은. 다만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세를 띈다, 이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많이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처럼 불안하게 이어진다 할 때 매도세가 좀 더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가 위치한 가격이 2020년도에 시장 자체가 왔다 갔다 이제 위로 가냐, 아니면 이제 다 떨어지느냐, 딱 그 기로에 판단을 할 때, 그때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 자체가 다시금 왔다 이 부분인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이때에 비하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에서의 참여자들이 불안한 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경우, 그때는 과연 실적에 대한 전망을 믿을 수가 있느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 했을 때 뭐 100원 단위 이렇게 식으로 뭐 추가 매수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61,000원 잡았다면 그러면 6만원, 59,000원, 그 최대 58,000원 이런 데까지 이렇게 열어두고 분할로 추가 매수한다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늘 저점이 나왔는지 아니면 저점을 더 기다려야 될지 이거는 아직 모른다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는 미 연준에 대한 초점이 거의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오늘 저점이 만들어졌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한 군데를 잡고 여기가 저점 타이밍 이렇게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지금 조금씩 더 내려온다면 잡을 생각 정도 하신다라고 하신 것이 맞는 이야기고,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받는 자체가 또 거의 정확하게 보셨는데, 거래량 매물이 없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 때는 67,000원 전후가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볼 때는 그 가격대를 목표로 뭐 잡으시면 된다.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조금씩 더 담아가신다 전략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계획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원하시는 만큼 수익 개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 부러워하신 가격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좋은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느덧 뭐 국민주 배신의 아이콘이 돼버리긴 했는데, 저희 선생님 가격을 딱 얘기하시니까 다들 걱정이 없으실 것 같다, 이런 멘트 네, 많이 남겨주시네요. 뭐 내공이 느껴집니다. 테리님의 답변이셨고, 자랑하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트레밸류에 님의 좀 부러움도 함께 좀 느껴지는데, 저점을 잡아서 네, 꼭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셔야죠. 네, 그래야지만 우리 시장도 살아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점에 잡아가지고 네, 수익 나실 것 같은 저희 시청자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은데 오늘 자동차도 궁금하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위아 올려주신 분 계세요. 내가 싫다고 했지 님의 현대위아 가겠습니다. 매수가가 64,000원이시군요. 그리고 15% 비중입니다. 오늘 자동차주 계속 움직이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강제 운용력의 명확한 뷰가 이 시간에 저희가 종목 진단 할 때마다 좀 많이 들어봤는데, 다른 자동차 비해서 안 움직여요. 현대비아가 오늘도 주가 빠지게 되면서 66,600원까지 갔다가 음봉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58,300원입니다. 너무 비실되는데요. 현대위아 가져가도 될지 조금 더 확신 필요하신 것 같아요. 봐주세요, 의원님. 네, 현대위아가 현재 자산 가치로 볼 때가 한 0.45배 정도. 퍼로 따질 때는 뭐 10% 정도? 조금 넘나? 그 정도 되는데 사실 밸류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가 어제까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영향,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화물연대의 파업 영향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2분기 전체 판매 대비해서 한 0.15%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영향 자체가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시장 자체가 빠지면은 조그만 악재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가 조금 강세에 띄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생산 정상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판매 자체가 정상화된다 그 부분하고 현대위아가 앞전에 1분기에도 실적은 잘 나왔었죠. 그러니까 실제 잘 나왔던 부분은 SUV라든지 이제 4륜 구동 이쪽에 대한 판매가 증가했던 부분과 그리고 공작기계 이런 기계 부분에서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위아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분기 실적까지의 전망치를 현재 봤을 때는 제일 그나마 시장에서 대형 내에서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현재는 자동차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도 비싼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한번 3월달에 저점 자리대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등할 때 상단 자리였던 66,000, 67,000 자리 여기를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다가 시장 영향으로 해서 내려왔다 되버렸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가 돌파가 가능한 자리대에서 내려왔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장에서의 반등이 나올 때 재차급 반등폭이 열린다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는 시장만 조금 반등이 나온다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7,000원 전후 이 라인대를 이번에 올라온다 됐을 때는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뭐 그렇게 될 경우는 앞전에 바로 직전에 고가였던 자리대 한 72,000원 정도 라인대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 힘 나실 만한 진단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왜 다른 종목은 가는데 왜 내 종목만 파란불이지? 자동차주에서 지금 비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충분히 안심이 될 만한 그리고 수익권에서의 매도 기회 있으시다고 하니까 같이 대응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위아까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운용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세현 운용역까지 저희 함께 해봤습니다. 시장이 왜 이럴까요? 어제도 저희 진단받는 동안에 더 밀리더니 오늘도 좀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네요. 지금 코스닥이 조금 깊어집니다. 낮고 2.4%까지 내린 폭이 나오면서 오늘 방어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800 지킬 수 있을까? 요거 지금 고민될 것 같거든요. 현재 구간에 800선 초반대까지 밀려나게 되면서 장중 저가가 이렇게 되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래소도 1.6% 후반대까지 내림세가 나오게 되면서 41포인트 뺍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중 저가 지금 막 경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후장에 조금 더 불안해지는 흐름, 왜 이런지 좀 파악을 하면서 종목 관리 조금 더 철저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레밸류님께서 보시기에는 연기금이 오늘 삼성전자를 많이 팔아가지고 시장 투매 유발시키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삼전하고 하이브 기관에서 많이 팝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공격이 좀 뼈아픈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 파골 묘조수님께서는 반토막 손절도 경험을 해봐야지 10%, 20% 손절은 껌이 되죠. 라고 얘기하셨는데 때로는 이런 시장에서 손절매도 용기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무조건 손절매는 안 하겠다라는 게 좀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 오늘 저희 진단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남은 시간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마음 안고 저희 진단쇼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어서는 이상형 월드컵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